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을 빚은 의원들이 한자리에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오가는 민망한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전북방송이 현장 상황을 입수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시의회 본회의장. A 의원이 제지하는 직원들을 밀치며 한 동료 의원에게 다가갑니다. 꿋꿋이 자리를 지키던 B 의원도 맞받아칩니다. 제가 꽃뱀입니까? 야, 꽃뱀 아니었어? 그만하시고 나가시죠.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파문을 빚는 당사자들이 공개 석상에 나타난 겁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회의장은 두 의원 간 사적인 다툼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금 끝까지 나한테 전화해서 나 의원하게 해주세요. 어? 할 말 있으면 해. 할 말 있으면 하라고. 너 나하고 방송 아니냐? 방송 지금 보여줄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B 의원. A 의원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먼저 칼 휘두른 게 누군데요? 자, 누굴러? 우리 애기 아빠한테 머리 해가지고 12번을 끊었잖아요. 민망한 상황은 한동안 계속됐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너네 너 나 아니면 죽는다며? 어? 야, 빨리 데리고 나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탈당한 A 의원의 경우 징계를 논의 중이고 B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A 의원의 경우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고 곧 물러날 예정이지만 B 의원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김제시 의회는 이날 회의를 파행하고 의장단 선출을 이틀 뒤로 미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근 군산에 있는 한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나 잔불 진압 작업에만 수일이 걸리는 등 완전 진압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폐기물을 잘 수거하고 정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 관리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인데요. 우리 지역 폐기물 관리는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더미같이 쌓인 쓰레기들이 한눈에 봐도 여러 개입니다. 페트병 같은 생활 쓰레기부터 타이어와 배관 등 일반 폐기물까지 마구 뒤섞여 방치돼 있습니다. 이곳은 김제시에 있는 옛 공항부지입니다. 작년에 이곳을 찾았을 때 폐기물들이 쌓여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찾아와 보니 수풀이 우거져서 언뜻 폐기물들이 모두 치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수풀 안을 들어와 보면 이렇게 폐기물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전북도에 버려진 불법 폐기물은 3만 8천 톤.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세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처리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 399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장이 연내에 이제 처리를 하라고 해줬거든요. 근데 그럼 민간 처리 시설도 이제 부족하고 저희 소송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2월 됐죠, 올해까지요.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북도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또 발견됐습니다. 정읍시 농소동에 검은 언덕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도 불법 폐기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지정되지 않는 곳에 방치된 폐기물의 양만 700톤에 달합니다. 모두 불법 폐기물로 허가되지 않은 곳에 2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그래서 꽤 쌓여있다가 없어졌다가 땅 팔고 나서 이게 안 가져가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이곳을 관리하는 정읍시는 지난 2017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알고도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해 결국 주의와 훈계를 받았습니다. 최근 전북도 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전북에서 폐기물 관련 점검이 필요한 곳은 16,000여 곳, 미세먼지 조사 대상보다 4배가량 많았고 민원도 5배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 횟수는 오히려 400회 이상 더 적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폐기물 관련 예산 규모입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에 비해 8배나 적은 규모지만 이마저도 올해 46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한 명이 업체 210개 이상을 맡게 되면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법 폐기물들이 쌓여 있으면서 침출수가 발생을 해서 수질 오염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미세먼지라든지 악취 발생원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쌓여져 있는 곳에서 사실 실화나 방화로 의심되는 이런 불들이 나면서 이게 일시에 중금속이라든지 특정 유해 대기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주변 대기 환경이나 주민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불법 폐기물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공적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이진철입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는 김제 지평선 축제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경 문화축제인 김제 지평선 축제가 올해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새로운 공간 활용과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부어주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뽀얀 빛깔을 자랑하는 햅쌀 막걸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에서 수확한 쌀이 원료입니다. 정성으로 빚은 막걸리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평선 축제 개막 만찬 때 오를 건배줍니다. 지평선 축제를 100일 앞두고 오늘 의미 있는 행사인 건배주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지평선 축제도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평선 들녘은 벌써 색다른 볼거리로 눈길을 끕니다. 축구장 한 개와 맞먹는 논에 색깔을 띠는 별을 심어 지평선 축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와 농산물을 연결고리로 지자체와 기업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지역 농산물을 좀 가지고 김제시의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데 좀 기여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 농경 문화를 주제로 한 지평선 축제는 세계 무대로 뻗어가는 우리나라 5대 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축제협회 IFA는 지난해 김제시를 세계축제 도시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7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지평선 축제는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축제 준비에 돌입한 김제시와 제전위원회는 벽골제 행사 공간뿐만 아니라 시내와 주변 관광지까지 활용해 관광객 분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지침에 맞게 행사 장소별, 시간대별, 일정별 관광객의 접수를 받아서 우리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로 나아가고 있는 김제 지평선 축제. 농경문화의 진수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올해 축제는 10월 7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폭염 일수가 길고 무더위도 극심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없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다가오는 더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데요.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정읍 지역 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생활하는 김선덕 할머니. 김 할머니는 한여름 더위를 선풍기도 아닌 부채를 이용해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를 이렇게 해서 붙이고 그냥 사요. 그럭저럭 사요. 방충망 열어놓고 그냥 현관에서 살고 그래요.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 열로 좋게서 붙이고 이렇게 살아요. 저 부채 있잖아요.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고유순 할머니는 물에 적신 수건을 이용해 한여름 무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냥 뜨거운 게 수건 물을 묻혀서 쎄 두르고 자라. 그러면 시원해졌게.
그러고 자고 그랬어요. 그래요? 지금 문 열어놓고 자면 그래서 자다 문을 붙이고 술고 문을 붙여 두르고 죽어라고 살아요.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선풍기가 고장이 나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선풍기조차 없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각 지자체별로 수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단체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선풍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도 없으시면 정말 힘든 여름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선풍기를 조금 저희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 이렇게 혹은 유관기관들에게 지금 도움을 좀 요청을 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어르신들께 선풍기를 좀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난 2018년에는 열사병으로 전국에서 48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노인이 3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상돼 여름철 취약계층 건강관리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의 폭염까지 갈 곳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여름철이면 가족 단위 갯벌 체험객들이 늘어나는데요.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새벽 0시 반쯤 부안 변산 해수욕장 인근에서 골뱅이를 잡던 50살 A씨가 밀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A씨는 다행히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밤 11시쯤에는 충남 태안군 기지포 해수욕장에서도 어패를 잡던 4명이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었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이처럼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갯벌에 들어가거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갯벌에서 어패를 잡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서해안에는 갯벌 체험을 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또 갯벌에서 어패를 잡으려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밀물 시간을 알지 못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단체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로도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바지락 캘라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들 다녔거든요. 우리 많이 두르건 어찌면 앰프로 빨리 나오라고 가족들이랑 전부 다 나오라고 그렇게 하고 달력을 떠들고 보면 전부 다 나와 있어. 최근 3년간 전국 갯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36건으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갯벌에서 어패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되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파악되면서 해경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해안은 조석 간만에 차가 사망당이 심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때하고 해양 날씨를 확인해야 하고 물이 들어오는 시간은 보통 성인 남성의 걸음보다도 2~3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미리 무토로 나와서 안전하게 해루질을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갯벌에 들어갈 때는 휴대전화를 보관할 수 있는 방수팩과 호루라기를 착용해 위험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가급적 밤에는 갯벌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다슬기를 잡으려다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고는 6월과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한순간의 방심으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여름철 순환사고가 끊이지 않는 강원도 홍천강 일대. 지난 14일과 23일 홍천강 상류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 2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낮에는 못 잡아요, 없어서. 밤에 이제 많이 잡다가 익사야지. 밤 되면 이제 가위로 나오지. 그래서 장사꾼들이나 그 여자들이 이제 밤에 가위로 이렇게 잡다 보면 자꾸 깊은 데로 들어가지. 깜깜할 때는 잘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달에만 강원 지역에서 모두 3명이 다슬기를 잡다 목숨을 잃는 등 한 달 동안 전국에서 10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발생 지역도 강원도 홍천과 영월, 충북 영동과 경북 청송 등 내륙 강가나 하천이 대부분입니다. 다슬기 잡이가 무서운 건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 때문입니다. 제가 유원지에서 그나마 유속이 느리고 수심이 얕아
물놀이 가능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허벅지 정도까지 물이 차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물이 금방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10걸음 정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물이 허리춤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속만 들여다보고 이동하다 보면 순식간에 깊고 물살이 센 곳으로 휩쓸리는 겁니다. 글쎄 뭐 요런데 되니까 하게 안 되네 이렇게. 원래 하는 게 정상인데 안 되네. 다슬기잡이가 주로 이뤄지는 하천에는 바위가 많을 뿐 아니라 곳곳에 이끼와 수초까지 자라 발을 헛디거나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고 2명 이상 함께 활동하며 야간이나 음주 후에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방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다슬기를 잡다 숨진 사람은 모두 52명. 그중 65%인 34명이 6월과 7월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농가들과 소비자 사이 직거래를 통해 농민들은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전북 완주군에서 처음 시작된 로컬푸드 매장이 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대한민국 1호 로컬푸드 직매장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북 완주군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로컬푸드 1호점입니다. 이곳에서는 신선한 먹거리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채들이 신선하고요. 여름 되면 종류도 더 다른 곳보다 많은 것 같고 또 좋은 점이 있다면 농민들하고 어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협은 지역사회 기여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소비자분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을 해주시게 되면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농가분들한테 돈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지역에 있는 농가분들은 당연히 대부분의 돈을 지역에서 소비를 하실 거기 때문에 지역 내 경제 선순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경우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망을 마련하기 위해 임실형 로컬푸드 직매장엔 농산물 직거래 카페를 대도시 지역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과를 거두면서 지자체별 새로운 농산물 직거래장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직거래 형태의 어떤 특산물 판매장과 그다음에 또 이제 소비자가 인지도가 좋은 임실앤 치즈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도시권의 도시형 그 카페형 지금 유통 매장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의 소득 향상이나 또한 또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그 대도시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관계 맺기를 통해 지속적인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업인이 중심이 되고 소비자가 공감하는 직매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로컬푸드 가치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용진농협에서 시작된 로컬푸드는 현재 390여 개로 확대 운영되면서 4만여 명의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북 지역 한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이 폭로한 공직비리와 일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지검으로부터 공직비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는 등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공무원 부정과 일탈 등 공직비리를 폭로한 한 사회복무요원이 전주 지역 한 주민센터장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주민센터 직원들이 방역용품과 기부물품을 빼돌리고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는 등 일탈을 일삼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 특정 공무원은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근태를 조작해 수당을 추가로 타냈다고 폭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